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9월 13일 CAT 2급 이번 달은 2교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공개가 됐어요. 기출 문제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기존에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보지는 못했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2교시를 풀기로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분한테 받은 자료 기준으로 하면 저는 1교시만 풀어야 돼요. 요번 달에는 그분 제자분들 중에 2교시 시험 본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솔직히 2교시를 어떻게 풀었는지, 물론 이제 문제 형태는 이제 방향만 달라지고 치수만 달라지고 비슷하니까 뭐 비슷할 거다라고 하지만 이게 치수에 따라서 약간 위치가 달라지면서 약간 특성이 많이 틀리는 곳 같은 경우로 대부분 학생들이 틀리는 것 같은 특성이 약간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어느 부분이 2교시에서는 많이 틀렸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달 문제는 이제 뭐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많이 실망스러운 문제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 뭐 그냥 간단한 도형 몇 개 갖다 놓고, 간단한 형태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냐. 안 그래도 이제 기존에 저번 달이나 저저번 달의 문제가 쉬웠는데, 더 쉽다, 그러니까 쉽다라고 말하기보단 뭔가를 뭐 평가하고 확인할 생각 자체가 없다라고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고 사람을 뽑아 쓰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시험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운영된다는 걸 알면 이 정도로는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물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일부 학생들은 저 사람은 왜 자꾸 학생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격 시험은 어려운 게 맞고요. 그래야지 기업들이 원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기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자격 같은 경우도 제가 실무 때 많이 경험을 했지만 합격증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쓸만한 사람 건지기가 솔직히 거의 힘들어요. 왜냐면 국가자격 시험 제가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 구성 자체는 괜찮은데 운영 자체를 너무 대충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실력을 가진 애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회사로 와요. 국가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제 경험상으로는 한 90%는 다시 내보내야 돼요. 못 써먹을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국가자격시험보다 더 쉬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자격이 아닌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자격시험은 학생을 만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응시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기업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았을 때, 이 사람한테 일을 시켜봤을 때, 일을 시키는데, 그래도 내가 회사 일을 시키는데 거의 별 무리가 없다. 물론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학생 때 학습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아도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각 직종마다 특색이 다르고, 그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배우기 위해선 그 전 단계의 기초적인 것들은 일단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대화는 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가지고는, 그 기초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게,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일단은 출제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번 회차 시험하고 저저번 달 회차 시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합격률이 제가 그 자료받은 선생님한테 받은 걸로는 50%가 안 되죠. 그리고 저번 달 거가 제가 이것저것 해서 정보 들은 걸 종합해 보면은 저번 달 시험 30%가 안 나온 것 같아요. 합격률이. 전체적인 합격률이. 저번 달 문제 엄청 쉬웠는데. 그러면 이제 이 출제자는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합격률이 이게 뭐냐. 근데 자꾸 얘기하지만 출제자한테 합격률로 압박을 해서는 안 돼요. 출제자의 그 평가 기준대로 평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합격률은 그 달에 실력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면 빵 프로가 나와도 자격증 시험은 무방합니다. 원래 실력이 되는 사람이 그 달에 응시생 중에 없었다라고 하면 빵 프로가 나와야 돼요, 자격증 시험. 그게 맞아요. 특정 뭐 합격률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방식의 자격 운영이거든요. 왜냐면 자격이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학생들의 학생 교육 수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해버리면 이건 자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그건 제가 운영하는 분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야겠죠. 일단은 이번 달 문제. 형상이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거 나눠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복잡하게가 아니라 이제 섞여 있는 게 형상을 구분하기 조금 힘들게 돼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제 덩어리를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한 덩어리,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서 이게 1번이다 라고 하면, 쟤는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수문선이잖아요. 이게 수문선이니까 그러면 저 1번 형체고 제일 높기도 하고, 그쵸? 얘랑 단차가 높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이 형태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형태의 블록이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번이다 라고 하면 얘가 그거보다 좀 낮게 돼 있죠. 낮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게 3번. 얘가 3번이라고 한다면 3번은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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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요렇게 이제 세 개 형체가 합쳐져 있고, 거기 가운데에 요 높이를 기준으로 구멍이 57파이짜리가 요 가운데 하나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아래쪽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우측이라고 봐야겠죠. 우측에 있는 저 바닥판이 이제 요렇게, 그쵸? 구멍이 뚫려 있다. 뚫려 있는데 원이 완전히 뚫린 게 아니라 여기가 일자로. 이거 솔직히 요 형상 가공할 줄 아시는 기계 쪽 지식이 좀 많으신 강사님들이 보면은 저거 가공도 안 되는 형상을 저렇게 그려놨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할 거예요. 물론 가공이 안 되는 형상인 거는 무식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게 진짜 가공이 안 되는 형상이에요. 물론 이제 가공 방법을 좀 비싼 방법을 쓰면 가공이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가공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알이 살짝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가공이 되려고 한다면. 저렇게 각지게 가공이 안 되는데 저런 형상을 무식하게 그려놨다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사님께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CAT 2급은 가공 형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투상을 평가할 수 있게 일부러 형상을 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를 그리는 거지, 이게 가공 형상에 맞추게 되면, 제가 앞서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가공 형상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복잡하면 안 돼요. 되게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게 가공 형상을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하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가공을 거들먹거린다, 이 시험 문제에 있는 형상을 가지고 가공을 거들먹거린다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일부 학생들이 저 선생님 아는 거 많아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무식한 거예요. 여기서 가공을 거론한다는 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하셔라. 속아 넘어가지 마셔라. 괜히 자기 잘났다고 가공 어쩌고저쩌고, 이 CAT 2급 시험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봤어요. 이제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강사인데, 그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쥐뿔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면이라는 건 그 도면이 활용되는 목적에 맞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가 그려진 목적은 학생들이 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그거를 위해서
가공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도 얘는 그릴 필요가 있다. 왜냐면 가공에 맞춰주면 형상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이해하고 오셔야 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영상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야 될 건 이제 여기도 이렇게 77도,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잘라져 있다. 정도겠네요. 그래서 형상이 저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멍 쪽에서도 약간 특징이 있는데, 구멍이 이 형상이 다 뚫린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살짝 두께 보이시죠? 요거? 요 정도 두께. 요 정도 두께만큼은, 요렇게 요렇게 이제 뚫린 거예요. 구멍. 아까처럼 저기 원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이제 요렇게 돌출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분석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2D 도면만 딱 봐도 3D를 보지 않아도 바로 머릿속에 3D 형식으로 딱 그려질 수 있게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투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요 도면을 보고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그게 도면이 해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 해독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도면 해독이 되는 사람이겠죠. 뭐 일부 어느 학원 강사님 또는 어느 유튜브가 얘기했듯이 니들이 이걸 보고 절대 입체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입체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도면을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어요. 도면이라는 건 단순히 이 그림을 눈으로만 딱 봐도, 손을 대지 않고 눈으로만 딱 봐도 여기 있는 모든 정보로 이 형상에 대한 모든 형태를 100%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면을 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 형상을 그려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아직까지 도면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았다지, 너희들은 절대 할 수 없어. 그걸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면 절대 설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는 절대 설계를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도를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 강사다라는 걸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CAT 2급 학습하실 때 너네들은 형상을 절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공식만 외워. 내 공식대로만 해. 라고 하는 강사님한테는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절대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템플릿을 다운 받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템플릿 안 쓰고 해서 바로 실격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험 보실 땐 템플릿을 다운 받아야 되고, 템플릿을 여시면 이제 이렇게 물론 실제로 요 제 로고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안내 문구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확인 사항이 있고, 그 확인 사항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얘는 반드시 선택해서 델리트 지우고 시작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도면 작성해야 되니까 도면층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LA 엔터. 자, 도면층 스타일 관리자를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0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 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한영 전원하고 외형선. 자, 저 도면층 이름 작성할 때 절대 오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외곽선 외울 때 잘못 외운 거죠. 네, 이렇게 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좀 유식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영어로 아우터, 아우트라인 뭐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 유식한 게 아니라 지금 뻘짓거리 하고 계신 거죠. 감점입니다. 멋대로 하시면 안 되고. 자, 외형선,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 엔터 한 번 더 쳐서, 자,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 엔터 그 다음에 가상선 엔터 그 다음에 치수 엔터 문자 엔터 뷰포트. 자, 만드는 순서는 저랑 동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외형선 만들었으니까 이제 외형선 색상 3번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수문선 2번 노란색이고,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 자,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 1번 빨간색, 그 다음에 문자 흰색, 그 다음에 뷰포트 4번 하늘색. 저는 지금 이렇게 외워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외워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 때 이게 정리된 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차분히 하세요. 괜히 외워서 했다가 아까 말한 대로 외형선을 외곽선으로 쓴다든가, 뭐 중심선을 중간선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치수라고 돼 있는데 치수선이라고 쓰시는 분도 계세요. 마찬가지로 감점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그거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왜냐면, 같이 여러 명이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치수라고 만들었고, 딴 사람은 치수선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딴 사람 거에 내 도면이 들어가요. 내가 그린 도면을 딴 사람이 합쳐요. 합치면, 이 도면층이 두 개가 됩니다. 치수라는 도면층 따로, 치수선이라는 도면층 따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파일에서는 똑같은 치수인데 관리를 따로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이렇게 도면층을 회사에서 정해진 형태로 만들지 않고 조금의 한자라도 오타가 생기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사가 불호령을 내리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에 적혀 있는 저 규정은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서 하는 업무 지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저기서 오타를 발생한다든가 그거는 당연히 업무에서 내가 미스를 한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책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감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게 대수롭지 않은 부분이다. 오타 정도는 날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수문선 선 종류도 바꿔줘야겠죠. 여기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이제 로드 눌러서 일단 여기서 처음에는 센터 선택하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도 같이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까지 세 개의 도면층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도면층의 선 종류를 다 선택한 다음에 자,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세 개가 다 등록이 되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수문선으로 들어왔으니까 히든 선택하고 확인 그쵸?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여기서 센터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여기 클릭하고 자, 여기는, 색상을 클릭했네요. 컨티뉴어스를 클릭하고, 여기서 팬텀 선택하고 확인. 근래에 이제 요거 히든 투, 센터 투, 팬텀 투, 요거 쓰는 경향은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아직도 이제 히든 투, 센터 투, 팬텀 투, 여기랑 좀 다른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감점에 해당하니까 주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거의 대부분 그릴 선들은 외형선에 해당하니까 외형선을 더블 클릭 해서 자, 현재 도면층이 외형선으로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꼭 작성할 때 꼭 외형선으로 해라 라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상선으로 놓고 자주 안 쓰이는 가상선으로 놓고 웬만한 걸 해라. 어떤 분은 요 형상 작성할 때 전혀 안 쓰이는 뷰포트를 설정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걸 참조선으로 작업한 다음에 제대로 되면 다 제대로 된 도면층을 보내줘라.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되니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선을 선택하는 게 제가 이제 도면층을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줄어드니까 일반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외형선이 많기도 하지만 지금 평면도는 거의 수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쓰는 게 외형선인가 수문선인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많이 쓰이는 도면층을 메인으로 해놓고 작업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X. 자, 그리고 이제 형상을 만들어 보자. 일단 전체 아웃라인 사이즈가 다 나와 있죠. 101, 101, 149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저걸 먼저 만드는 게 X라인 클릭하고 직교가 꺼져 있죠. F8 눌러서 직교 켜고 수평 수직 놓고 자 일단은 좌우 폭부터 할게요. 좌우 폭이 여기 보면 149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옵셋 149 엔터. 자 이거 선택하고 다중 M 해서 엔터.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그러면 이렇게 두 번 연속 됐고 요거는 지금 미리 보기 보여주는 거죠. ESC 하면 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정면도와 우측면도 사이에 정면도 하나의 폭이 들어갈 정도를 띄우는데 요 띄우는 것도 꼭 저랑 똑같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답은 아니에요. 단지 저는 저게 편하다라고 해서 저렇게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옵셋. 자, 101 이고 엔터. 자, 여기서 이제 얘 선택하고 이쪽으로 101을 띄웠어요. 그렇죠? 101 띄웠는데 높이도 10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 끝내지 말고 이번엔 바닥선을 선택하고 다중 M 해서 위로 한 번
2번, 그다음에 3번. 자, ESC. 요번 문제는 좀 요게 100일, 100일. 정사각으로 나와가지고, 요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높이가 100일이니까 주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뭐예요? 저는 이제 정면도와 평면도 사이를 할 때,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정면도 하나만큼의 높이를 더 줘요. 일반적으로. 뭐 저것도 마찬가지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요거, 45도 그래가지고 따와야 되는데, 안 따와도 상관없죠. 어쩌면 정사각이라는 거 아니까, 100일인 거 아니까, 그냥 또 100일 한 번 더 올려준 겁니다. 어차피 멀티, 다중으로 지금 계속 쭉쭉쭉 올리는 거니까, 클릭만 하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는, RAY, 레이 해가지고, 45도 선은 필요하니까, 저희 교차점에서 클릭, 그 다음에 이쪽 교차점을 클릭. 하면, 이게 정사각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게 45도 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립.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잘라줄 거고, 여기는 여기 아래쪽만,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아래쪽만. 자, 그리고 2021 버전 이후 버전의 특징, 중간에 절단선을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T하고 엔터 쳐주면 절단선을 바꿔줄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를 거다. 자르는데, 여기가 다 잘리면 안 되는데 다 잘려버리죠. 그쵸? 자, 요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모서리 2가 연장이 아니라 연장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빈 곳 한번 클릭을 하고 여기서 다시 모서리 2 엔터. 자, 지금 연장 안함으로 되어 있죠. 연장함 익스텐드 2 엔터.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잘라보면 그쵸. 선이 여기만 선택이 되어 있지만 요 두 개만 선택되어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연장해서 다 선택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잘라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T 엔터. 자, 여기서 요선, 그다음에 여기서 요선 선택하고 이렇게 잘라주면 깔끔하게 정리된다. 간혹가다가 이제 여기 사각형이 남게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실제 시험 때 요 45도 선 이거 시험 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지워줘야 되는데 안 지워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로는. 근데 이제 저거 45도 선 하나면 저게 이제 KPC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 배점표,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그 없어져야 되는 배점표에 써 있긴 하지만 저렇게 불필요한 객체가 남게 되면 하나에 8점입니다. 감점이. 근데 요거 안 지우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 사각이 있을 때 사각을 통째로 안 지워요. 그럼 선이 몇 개가 되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객체가 있는 개수마다 감점이니까 5개 감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기 남아있는 걸로 얼마가 감점된다? 40점이 감점된다. 그럼 거기서 뭐 하나 아주 작은 거, 감점 점수 작은 거 2점이 작죠? 아니면 1점짜리도 있긴 하거든요. 그게 감점이 돼버리면 1점만 감점이 돼도 이미 그 상황에서 이제 불합격이 돼버리는 거죠. 되게 위험한 행위다. 그래서 저는 여기 45도 선 쪽에 요 수평 수직 요거 남겨가지고 나중에 선택해서 지우개 가르치는 방식은 되게 안 좋아합니다. 애당초 이제 도면이라는 건 깔끔하게 그리려면 애당초 그릴 때부터 뭔가 남기는 거 없이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뭐 쓸데없는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남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학원 강사님들이 그런 거를 그렇게 꼼꼼하게 학생들한테 지시를 해주고 지적을 해주려면 좀 학원 강사님들이 많이 힘들어요. 많이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거는 교육적으로는 좋지 않은 방향성이다라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딘가 그릴 걸 정하는데, 저는 일단 여기 있는 이 경사부터 먼저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주는데, 요게 이제 수평선 기준으로 77도니까, 이 선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델리트 그냥 지워버릴게요. 델리트로 딱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R5, 로테이트로, 자, 이 선을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회전축은 여기가 되겠죠. 요 끝점 잡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상태에서 돌려버리면, F8 끄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이 선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돌아가는 순간. 근데 우리는 이 선이 계속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여기서 복사 C를 한번 입력하죠. C 엔터. 이 선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77도인데,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77 해가지고 엔터. 됐죠? 그럼 이제 이 선이 정리가 됐다. 그럼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해주면, TR, 트림으로, 요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요 단계가 왔으면 자, 여기 면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각 직육면체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잖아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자르는 순간 이면과 이면이 생기고 그 두 면이 만나는 뭐가 생겨요? 모서리가 생기고, 그럼 모서리가 어디서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보이겠죠. 모서리,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느 선을 그리는데 그 선을 어디서 따올까를 찾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따올지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 도면에서 봤을 때 이면과 이면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서리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정보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면과 이면이 이렇게 있네. 그러면 여기에는 모서리가 있겠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얘는 지워주면 되겠죠. 연결해 준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직육면체에서 여기만 이렇게 잘렸다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여기는 완벽하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뭔가가 있다. 그렇죠? 그 추가적인 뭔가가 뭐예요? 결국은 우측면도에서 이렇게 잘렸다. 네,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22니까 뭘 해주느냐? 옵셋 22.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을 보면 제가 요런 선을 만들 때 언제는 이런 걸 쓸 때가 있어요. LEN T 22 이렇게 자르고 얘를 옵셋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언제는 옵셋을 하시고 언제는 옵셋을 안 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제가 얘를 이제 옵셋을 안 하고, LEN T 22를 했어요. 그쵸? 22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을 빼야 되잖아요. 각을 빼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각이 뭐예요? 수평선 기준으로 나왔어. 그렇잖아. 수평선 기준으로 나왔으면, 수평선에서 48도를 이렇게 돌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수평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수평선을 돌려서 걔를 다시 이동시켜가지고 여기다 붙여줘야 돼. 부부로. 작업이 하나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면을 보고, 도면을 이제 어떤 형상을 보고 뭘 그려야 할 때 내가 옵셋으로 띄는 게 나겠냐? 아니면 랭슨으로 그냥 컷하는 게 낫겠냐?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기준치 수를 내가 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어느 선을 살려서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캐드를 작업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도면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도면을 그리는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효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 뭐냐면 남들이 10분 만에 할 거 본인은 1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취미라고 하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기술을 배우는 게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 뭐 그렇게 하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딴다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일을 하면 난 효율적인 사람이 돼야지 비효율적인 사람이 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그냥 너 편한 대로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고 저렇게 해도 답이 나와요. 너 편한 대로 되긴 되는데 그거는 참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무슨 강사님들이에요? 직업훈련교사예요. 직업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래도 돼 저래도 되라고 그 직무의 효율성이랑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라는 말은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정보의 상황,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의 상황에서는 옵셋해서 22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RO 선택하고 여기 끝점을 잡고 여기도 마찬가지 시계 방향이죠. 마이너스 48 이렇게 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수평선을 내가 써먹을 거니까 옵셋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옵셋을 할 때는 이 수평선을 옵셋한 다음에 써먹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리 어떻게 해줘요? F 필렛을 이용을 해서 자, 어떻게 해요? 다중 M 입력을 하고 왜냐면 두 번 할 거기 때문에 자,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그래요. 이거 이렇게 정리할 때 그럼 여기도 필렛을 하지 아까 선생님 트림 해가지고 자르셨잖아요.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지금 필렛을 한 이유는 컨트롤 Z로 다시 돌릴게요. 자, 여기는 트림으로 잘라야 되고 여기는 이 스탠드를 한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야 돼요.
익스텐드라는 다른 명령이 한번 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명령 하나로 좀 처리하기 편한 건 뭐예요? 필렛이다. 왜 필렛하면 익스텐드하고 트림하고 한꺼번에 될 테니까. 이런 상황적인 건 보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트림 명령 하나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물론 이 부분은 필렛으로 처리를 해도 돼요. 필렛으로 해도 되고 트림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자를 거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온 트림으로 자른 것뿐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런 강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트림으로 자르게 안 하고요. 무조건 필렛으로만 자르게 합니다. 왜냐면 필렛은 익스텐드도 되고 트림도 되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한 가지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강사님들이 한 가지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하려는 이유가 학생들한테 다양한 방식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결국은 이 방식 중에 뭘 써야겠냐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판단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이건지 저건지 이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얘만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하나만 고집하는 이유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런 판단하지 말고 너 이거 하나만 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강사님 나를 편하게 해주네가 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뭐냐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네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넌 그딴 거 너는 그런 고급적인 스킬은 넌 절대 못 해요. 넌 절대 못 익혀. 야, 너 무식하니까 그냥 무식하게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해. 결국은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부 강사님도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사람을 저렇게 비약을 하냐. 사람은 되게 못된 놈으로 만들어.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건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게 응용력 있는 사람을 키워야지. 그냥 얘 힘들어 하니까 혼란스러워 하니까 하나만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작업의 능력은 한계가 생겨요. 그런 식의 교육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회사에서 뽑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와봤자 얘는 스스로 응용해서 뭘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냥 강사가 알려준 공식밖에 모르는 그냥 그저 그런 바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은 좋지 않다. 자, 다시 F 선택하고 다중 M을 안 했네요. F 다중 M 그 다음에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선택 그 다음에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선택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부분 어차피 이제 여기서 바닥판의 높이가 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바닥판의 높이가 결정이 나고 어차피 여기 보면 이면하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면하고 만나는 이모소리. 이모소리는 어디서 보여요? 여기 우측면도에서 보겠죠. 왜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우측면도 평면도에서 보이겠죠.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어차피 저걸 하려면 위로 가서 그쵸? 일로 와서 그쵸?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있는데 지금 요거는 무슨 선? 외형선이 아니라 숨은선. 왜? 저건 내가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잖아. 보고 있으니까 뭐가? 얘가 지금 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보일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요 모서리는 요쪽에 있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보이니까 무슨 선? 숨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선택해서 숨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설명의 특징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강사님들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숨은선이니까 숨은선. 숨은선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저기가 숨은선이니까 숨은선.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문제에 숨은선인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했어. 그리고 취직을 했으면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일을 시킬 때 CAT 2급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삼면도가 딱 그려진 이걸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주면서 자 그려 그게 네 일이야 라고 할까요? 그런 회사는 없어. 그냥 물건 하나 딱 갖다 주고 야 이 물건 도면으로 그려라. 그럼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이 부분이 숨은선으로 그려져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대부분 강사님들 어떻게 해요? 여기 숨은선이니까 여기도 숨은선. 무슨 소리야? 그건 지금 시험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여기 수문선이니까 여기 수문선이 되는 거지. 실제 실물을 갖다 놓고 여기 수문선, 실제 실물에 수문선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직업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일할 수 있는 개념을 얘기해줘야지. 일에 적용되는 개념을 얘기해야지.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면을 보고 베껴 그리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베껴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면 어떡해. 베껴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도 마치 베껴 그리는 게 아닌 그런 상황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 내가 일하는 효과를 느끼려고 하면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얘를 보자마자 이게 입체로 느껴지고 그 입체를 내가 여기서 그린다.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치수 값들이에요, 값들. 값들은 보고 갖고 와야지. 실제 실물에서 막 실물을 갖다 주고 그러면 그럼 그 실물에 값이 안 적혀져 있잖아요. 대신 값을 어떻게 해요? 측정하죠. 재요. 버니어 캘리퍼스나 자나 이런 걸로 잰다고요. 실물 가지고 도면을 그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 그 값은 적어줬다. 우리가 저 값을 확인하는 건 치수를 재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모든 교육은 우리가 실무에서 하는 행위에 기반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잘리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건 뭐예요?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이모소리. 그쵸? 우리가 이제 이면하고 만나는 이모소리가 있듯이, 그쵸? 이면하고 만나는 이모소리도 존재를 한다. 그럼 얘는 이제 평면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보여요? 정면도에서 보여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에서 끝나겠죠. 왜냐면 요 부분, 요 상면이란 부분은 여기서 상면이 여기니까 요 부분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넘어서 이렇게 여기를 넘어서 이 선을 넘어서 여기를 따온 게 이 선이니까 이걸 넘어서 이렇게 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 모서리는 이제 여기까지만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잘렸으니까, 그렇죠? 잘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모서리도 더 이상은 내려올 수 없다. 왜? 여기가 허당이니까. 지금 요 면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이 경사를 따라서 쭉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 경사를 따라서 쭉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끝나는 데가 어디냐? 지금 아까 봤잖아요. 쫙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끝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부분이요. 여기 끝나는 데가 여기네. 그러면 자, 여기서 요 끝점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 끝점이 지금 우리가 보겠다는 게 요 점이잖아요. 요 점이니까 마찬가지 이 바닥까지 내려와야겠죠. F10이 꺼졌나 보래요. F10을 켜다시켜서 바닥까지 내려오고 거기서 경사가 뭐예요? 여기서 경사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경사가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준 자료의 1교시 문제를 봤을 때 요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요거를 요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리더라.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그림을 베껴 그린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얘랑 어떻게 얘가 같은 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그려놓은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율로 보면 한 10% 이내가 그렇게 그랬어요. 참고로 이제 아까 시작할 때 1교시 쪽 합격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선생님 학생분들 기준으로는 한 7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무난하게 그 선생님 싱글뱅글 기분 좋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싱글뱅글. 근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늘상 드리던 말씀 드렸죠.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이 요번에 유별이 뛰어나서 잘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시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형상을 볼 건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이제 요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R57. 저는 이제 이쪽 부분을. 왜냐면 여기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쭉 파인 거, 요거를 잡으면서 어차피 이게 이제 한 원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잡힌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 위치가 나와야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81이다. 그쵸? 81이 맞나요? 좀 작게 보여서. 61이 아니죠? 81이죠. 81이 맞네요. 81이다. 그러면 이제 옵셋 81.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9. 그쵸? 49 맞나? 48이 아니지. 49. 그쵸? 그럼 이제 옵셋하고. 해서 중심점의 위치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얘는 중심선일 테니까 여기 도면층은 이제 중심선으로 바꿔주죠. 중심선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선이 교차하는 교차점 C 교차점 잡아서 반지름이 57. 여기다. 그리고 이제 요 화분은 잘려 나가겠죠. 화분은 더 이상 형상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린다. 이렇게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도 여기서 잘리죠. 원래는 이제 상부가 이렇게 되겠죠. 트림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원 다시 그리고 아니면 홀을 여기서 더 그려줘야겠죠. 근데 뭐 저는 그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점에서 끊기를 2번 해줘요. 수정 점에서 끊기, 그쵸? 선택하고, 자, 이 원 선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면 점에서 끊기 다시 실행이 되겠죠. 자, 이 선 선택하고, 그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가상선. 이렇게 될 거죠.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또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게, 요 선 정리할 수 있겠죠. 요 선이 이제, 결국 이제 요 모서리가 있는 게, 그 높은 데가 이제 요 딱 원 있는 데서 끝나는 거니까. 트림, TR. 자, 여기서 자르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자르면, 이렇게 두 개로 조각이 나눠져요. 그죠? 대부분 이제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가 남겠죠. 물론 이제 남은 거 이제 선택하고 지워주면 되는데, 저걸 이제 남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제가 CAT 그 학생들이 한 걸 보면은, 이제 남은 부분을 저거를 이제 지워줘야 되는데, 못 지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지울 줄 몰라서 못 지우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안 지운 것도 아닌데, 깜빡한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때 긴장해서 깜빡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도 깜빡 안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정신줄을 좀 놓으면 일하다가 깜빡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도면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업 하나하나가 딱딱 그냥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딱 작업을 하나 하고 나면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뭐 지워준다든가 이런 작업이 없게 작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려면은 캐드가 가지고 있는 옵션 자체를 되게 잘 알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면 저 뒤지가 남겠죠. 남는데 모서리 2를 연장 안함으로 다시 바꿔버리면, 네, 그렇죠. 여기가 안 남죠. 사이가. 물론 요건 제가 끊어 그래서 남는 겁니다. 네, 끊어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내가 지워주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다 정리가 됐고, 요 위치 관계에 대해 설명됐으니까 요것도 델리트 지워주고. 그렇죠? 그러면 얼추 이제 이쪽 형태는 거의 다 정리가 됐죠. 이쪽 형태는. 그럼 이제 이쪽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형태들을 우리가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보면은 요거.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원도 그려야 되니까, 그쵸? 여기가 이제, 요게 타원이죠. 결국 이제 요 부분에 요렇게 파져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경사가 있다. 그쵸? 그럼 경사하고 만나서 타원이 있다. 그러니까 타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정리도 좀 해줍시다. 일단은 타원부터 그릴까요? 네, 타원부터. 타원이면, 요 중심선은 제가 여기서 잘랐는데, 요거 여기까지 연장되는 게 좋겠네요. EX. 여기까지 연장. 네, 연장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4분이 가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요 4분이 가서 경사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경사하고 만나는 데서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경사가 거기까지 안 오죠.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가장 먼저 해주는 게 경사를 연장을 해요. 연장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럴 거예요. 얘를 익스텐드로,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럴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딱 해서 그리고 이걸 익스텐드로 연장을 한다. EX. 그쵸? 연장해서 이제 얘를 또 보내려면 안 되니까 EX. 연장을 해요. 그쵸? 이거는 연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라인 이렇게 갖고 온다. 그쵸? 네, 이렇게 갖고 온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타원을 그려요. 타원을 다 그리고 나면 얘랑 얘는 어차피 이제 타원을 그리려고 한 거니까 딱 잘라버리잖아요. 지워버리잖아요. 지워버리는데 여기는 뭐예요? 연장했잖아요. 연장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트림을 해요.
근데 아까 애써 트림을 한 건데 굳이 그걸 연장해서 이게 다시 트림을 하는 거 조금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뭘 하느냐? X라인 해가지고 X라인으로 요 점 찍고 요 점 찍어서 이렇게 해도 연장이죠. 네. 연장하고 뭐예요? 다른 선들 지울 때 얘를 같이 델리트 지워버리는 거예요. 트림으로 굳이 자르지 않고. 저는 이쪽이 더 편하다. 근데 뭐 연장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해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저렇게 될 걸 아니까 미리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미리 연장을 하고 얘도 이제 원래 아까 이렇게 끊겨 있었죠. 이렇게 끊겨 있으면 어차피 이 상황에서 이제 얘가 여기서 만날 거니까 이게 짧을 거라는 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얘도 EX 미리 연장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연장을 하면 이게 여기까지 침범을 안 하잖아. 정면도까지. 얘가 정면도에 침범해가지고 헷갈리는 게 문제인 거지. 이렇게 되면 크게 헷갈릴 건 없죠. 요래 놓고 뭐예요? 이제 4분 가는 거죠. 4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 올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무한적으로 길게 안 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요 4번이 필요한 건 요 중심선 라인에서만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타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요 중심선 라인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PER 엔터 이게 이제 퍼펜디큘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스냅에서 직교예요. 직교 해놓고 이제 뭐예요? 이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 기호가 떴어요? 여기 오스냅 기호가 떴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클릭을 해도 여기 가서 붙어요. 직교니까. 이 선에 직교하는 위치.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갖다 대고 클릭. 그쵸? 그럼 저희가 직교. 그럼 우리가 필요한 점은 이 점이에요. 이죠. 그리고 이제 중심선도 가야겠죠. 원의 중심도. 그럼 이제 라인. 여기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만나서. 그쵸? 만나서 근데 저는 이제 저걸 저렇게 안 하고 어차피 여기 중심선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중심선의 개념은 이제 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이 있으면 구멍이 이제 파진 깊이 전체보다 지금 보면 여기 살짝 돌출되고 살짝 돌출되게 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린 거니까 여기까지가 요 바닥까지구나. 바닥까지 뚫린 건 여기까지 뚫린 거니까 요 안쪽 구멍까지 포함을 해서 물론 윗구멍은 여기까지 뚫린 거예요. 근데 어차피 안쪽 구멍도 동심이잖아요. 동심이니까 구멍 여기까지 뚫린 거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101mm가 그려져 있고 거기서 살짝 삐져나오고 살짝 삐져나오게 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원래 중심선 정리 개념이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중심선 길이를 제멋대로 조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멋대로 조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문제의 그 중심선 길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내 맘대로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말하면 제도법이라는 거를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제도법에는 저 중심선은 중심선이 사용하고자 하는 형상 그 전체 길이를 커버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살짝 돌출되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길이가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PER 자, 이 높이에서부터 일단 여기까지는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짝 돌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준다고요. MA 중심선으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연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CAT 2급 시험에서 실제 저 부분, 이 부분의 길이를 가지고 감점을 얼마나 할 거냐. 근데 학생들의 그런 민원을 자격증 시험은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제가 가장 이제 KPC에 아쉬워하는 점 중 하나인데 왜 시험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민원을 받느냐.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격증 시험은 그냥 배째라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측정한 측정 결과가 불만 있어? 그럼 넌 우리 시험 보지 마.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자격증 시험 기관은 이렇게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KPC는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학생들의 불만들을 많이 들어주죠. 예.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길이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그거는 실무적으로 보면 아니다. 자, 중심선 요 경사하고 만나는 데 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거죠. 여기는 이제 여기 4분까지 와야 돼요. 4분까지. 아니면은 여기 4분에서 끝내도 되긴 하는데 4분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지금 추론이 딱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죠. 여기서 딱 잡히죠. 이렇게 잡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직각이 돼요.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딸게요. 이쪽을 딱 이렇게 딸게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방식은 추론선을 이용하는 방식은 좀 위험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를 그릴 때 그냥 길게 그리세요. 이렇게. 길게. 얘는 이것도 그럼 길게 그리는 게, 길게 그리셔도 돼요. 근데 퍼펜디큘러를 맞췄는데, 퍼펜디큘러는 틀릴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마우스로만 컨트롤해서 한 추론은 내가 마우스 컨트롤이 좀 미숙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건 주의를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갖고 올 거 다 갖고, 4분 하나랑 중심 하나랑 갖고 올 거 다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이제 여기서 중심이 와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중심선은 와야 돼요. 왜냐면 중심은 그릴 거니까. 중심선도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리고 MA.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중심선을 바꿔주고. 그쵸?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4분. 4분은 뭐 이쪽을 갖고 오든 이쪽을 갖고 오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이거 그려져 있잖아요. 저는 이쪽을 갖고 올 거예요. 자, 라인. 자, 여기서 말이 좀 헛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게 중간점 4분점. 네, 상당히 지근거리에 있죠. 좀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확대를 하세요. 확대를 하고 중심 4분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4분을 찍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거는 1교시 때도 채점할 때 그 학생들 거 확인할 때 많이 봤는데 이게 여기가 찍힌 경우가 되게 많아요. 4분을. 타원의 4분. 되게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틀리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4분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갖고 와야겠죠. 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땅. 그러면 여기가 4분이다. 근데 요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서 요 바닥까지는 수문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문선이. 여기서부터 이제 파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MA 땅. 그리고 나서 이제 타원을 그려주면 EL. 자, C 타원의 중심이 어디? 타원의 중심이 여기. 한쪽 4분이 어디? 한쪽 4분이 여기. 나머지 4분이 어디? 나머지 4분이 여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요거 기준으로 위 아래가 잘려 나가는 거죠.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트림 TR 얘랑 해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남습니다. 그럼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줘야겠죠. 이럴 때가 어쩔 수 없는데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남기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이것도 안 남길 수 있어요. 머리를 좀 쓰면 TR 땅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럼 안 남기고 깔끔하게 자를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안 좋은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TR 제가 가장 하지 말라는 거 엔터 두 트림하고 엔터 두 TR 엔터 이때는 대부분 모서리 2가 연장 안함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저거 엔터 두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연장 안함으로 설정해 놓고 해요. 학원 강사님들이 그렇게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쪼개지고 쪼개져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요 2교시 문제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 1교시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요 두 선 있잖아요. 두 선 중에 요 바깥쪽 선이
이 원의 4분하고 되게 상당히 근접해져 있어요. 1교시께. 지금은 어떤지 그려봐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게 아니라 요 첫 번째 거가, 요게. 두 선 중에 하나가, 요건 4분하고 똑같구나. 4분하고 똑같고, 요거 말고 뭐 하나가 원의 4분하고 되게 근접해 있는 선이 여기 수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4분이 살짝 남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감점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엔터 2번 치시는 분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주의해야 된다. 이게 남은 게 여기가 4분, 요 선 맞구나. 요 선 맞는데 이게 정확하게 4분점은 맞는데 타원을 좀 잘못 그렸어요, 그분들.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기억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렸는데 타원의 4분을 살짝 삐져나가게 그렸어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삐져나오겠죠, 살짝. 미세하게. 그래서 이제 틀린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엔터 2번 쓰는 경우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뭔가 좀 미세하게 남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엔터 2번은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오. 피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정리하고 MA 순선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타원 다 그랬죠. 그럼 이제 얘는 정리합니다. 선들은. 이 선들은 그냥 이렇게 싹 정리하는 거예요. 이 연장된 선도 그냥 같이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델리트. 그러면 요건 나중에 어차피 추론된 선들은 다 우리가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리지 나중에 여긴 별도로 트림으로 잘라준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전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선을 다시 연장을 해가지고 이 4분과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주는 행위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아요. 솔직히.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정리를 할까요? 이제 여기 타원도 그렸으니까 여기 중심선도 정리를 하자. 트림 사용되는 게 여기도 이 원에서 딱 끝나야죠. 여기 반대쪽이 안 잘렸네요. 여기도 딱 이렇게 딱딱 끝나야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 살짝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원을 다 그렸으면 이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라인. 자, 여기서 요 점을 잡고 쭉 내리시는 거예요. 수직하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점을 잡고 쭉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하고 만나요? 정확하게 여기하고 만나요. 여기를 막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이 위치가 다르네? 잘못 그리신 거예요. 뭘 잘못 그렸는지는 몰라요. 타원을 잘못 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걸 잘못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서 고쳐야 되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 막 확대를 했는데 여기가 뭔가 다르게 나온다. 지금 다르게 나왔네요. 근데 요거는 디스플레이 버그입니다. 얘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확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버그 나는데 RE로도 회복이 안 되네요. 요거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트림으로 얘를 선택해서 한번 잘라보세요. 잘랐을 때 이렇게 땅 돌아간다 그러면 제대로 돼 있는데 디스플레이 버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앞서서 제가 CAD 최초 기능 설명할 때 서클 명령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컴퓨터는 곡선을 정확하게 못 그립니다. 왜냐면 곡선은 무한한 점을 찍어야 돼요. 근데 무한대로 점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짧은 직선으로 툭툭툭 끊어 그려요. 진짜 원을 그리지 못해요. 툭툭 끊어 그리는데 이때 그 직선을 얼마나 몇 등분을 해가지고 직선을 표현할 거냐를 이제 우리가 해상도,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그 레졸루션에 의해서 발생되는 디스플레이 오류예요. 이거는 CAD의 종특입니다. 이게 오토캐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CAD, 대한 CAD 어딜 가도 똑같아요. 이거는 컴퓨터의 한계예요. 이거에 대한 대처법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나 잘못 그렸나 봐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트림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잘라봐야 돼요. 잘라보고 이게 이렇게 끝점이 딱 맞게 들어가는지. 자,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정확하게 맞았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딜리트 지워준 겁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걸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저걸로 이제 내가 타원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타원과 관련된 경사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잘못 그려지지 않았나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반대쪽 정리부터 할까? 아니야. 요 정리부터 하죠. 요 정리부터 할까? 요 부분. 저 끊기는 부분. 끊기는 부분은 어디냐? 끊기는 부분은 당연히 여기서 끝나는, 이 형체가 끝나는 끝점이 어디예요? 여기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라인. 요 끝점이 이렇게 오는 거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와요. 그렇죠? 일단 요 높이는 아직 안 그렸으니까, 물론 그릴 수 있기는 한데 아직 안 그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트림 뭐예요? 여기서 얘가 끊기는 거죠. 이제 이쪽 형상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또 뭐 있냐? 요거. 이제 여기 있는 이 선이 뭐예요? 이 원의 결국은 이쪽 4번일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선이 뭐예요? 이 선이 결국은 얘겠죠. 얘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하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 개념이죠. 기하학이라는 특성, 어떤 형상, 입체적인 형상의 기하적인 특성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은 이 선과 이 선은 따서 그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MI 밀어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수직하게 대칭 복사를 시킵니다. 네, 대칭 복사를 시켜요. 왜냐면 이게 원이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평면으로 자르면 자, DLI로 제가 치수를 한번 기입해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원이잖아요. 원에서 이 4분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반지름 값이 나오겠죠. 당연히 반지름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원에서 어디를 수평으로 잘라서 그걸 바라본다고 하면은 무조건 양쪽까지의 거리는 대칭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얘가 원이 아니죠. 이거는 도형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입체 형상의 기하학적 특성들이에요. 수학적인 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도면 그리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어떤 학생들은 그럽니다. 그건 공부하신 선생님이라 그런 거고요. 저는 지금 기하학, 지금 수학을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CAD를 공부하러 온 거예요. 오토캐드를 공부하러 왔다고요. 도면을 그리려고 했지 내가 수학을 하겠다고 안 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수학을 하기 싫으면 도면은 하지 마세요. 도면은 지극히 수학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제도를 한다는 건 수학적인 도형을 그리는 행위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학을 모르고 수학을 안 한다? 기하적인 특성을 모른다? 이거는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하를 빼놓고 제도를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리는 도면이라는 건 기하의 집대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하는 사람은 그 수학적인 기하학적 특성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면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4분이라고 그랬잖아요. 4분 제가 갖고 내려올게요. 수직하게 갖고 내려왔어요. 자,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 트림. 잘려야 됩니다. 이렇게 잘려야 돼요. 여기 확대했을 때 여기 뭐 원이 좀 바깥으로 삐져나와서 이게 직선 부부가 안쪽으로 파고들어 살짝 남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 연장해서 쭉 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와 수직하게. 그러면 여기가 딱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뭘 잘못 그린 거지. 저거는 당연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그려지면 그냥 끝나는 문제다. 자, 그래서 이제 요쪽 부분의 형상은 정리가 끝났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쪽 거를 합시다. 어차피 여기 형상이 그려졌으니까,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반대쪽 거를 하자. 반대쪽에 이제 이렇게 끝까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다 있는 건. 끝까지 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끊겨 있는데 어디서 끊겼냐? 보면 이제 여기서 끊겼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디냐? 이제 여기는 이제 요 둥글게 돼서 요 형상이 결국은 뭐다? 제일 지금 여기서 제일 우측에 있죠. 그럼 우측에서 봤을 때 무조건 외형선으로 표현된 이 형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20.
옵셋 20 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20. 근데 여기는 수문선이야. 그럼 지금 이거 그린 요 아래쪽, 여기 그려져 있는 요 수문선은 얘가 아니에요. 왜? 얘는 어디서 끝나요? 얘는 여기서 끝나요. 그냥 만나고 끝나는 거야. 만나고 끝났어. 그럼 얘 뭐야? 같은 라인 타고 있는지 얘는 대체 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도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로 알 수 있는 건 이 라인도 같은 라인이에요. 안쪽에 파진 구멍도 같은 라인이네. 그러니까 수문선이라는 게 구멍이 파졌으니까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부분 하는 얘기가 아니 이렇게 그려놓고 치수를 안 주면 얘랑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얘랑 같으려면 중간에 가상선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2원 하고 여기 있는 2원이 같은 원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뭐 했어요? 가상선을 그렸어요. 같은 원이야. 실제 형상은 없는데 실제 형상은 없지만 같은 거야 라고 지금 얘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선을 그린 거란 말이에요. 원래 가상선의 사용 용도가 저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럼 야 여기도 가상선을 넣어줘야지. 근데 안 넣어준 이유가 뭐예요? 우측면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은 너무 많은 선을 그리면 도면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생략이라는 걸 해요. 이건 굳이 내가 표현을 안 해줘도 저희가 같은 라인이라는 걸 표현 안 해줘도 네가 다른 데에 있는 정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생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략된 것도 여러분들은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넌지시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수문선인 이유는 이 부분이다. 즉 우리는 이미 여기서 파악이 됐죠. 얘하고 같은 라인이다. 이미 끝났어. 다 안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얘는 수문선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MA 수문선 속성을 하나 갖고 와서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윗라인은 추가적으로 제가 라인을 그려주면 되는데 일단 높이부터 떼는 게 낫겠네요. 여기 높이가 86 그쵸? 그럼 이제 옵셋 86 바닥에서부터 86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얘가 쭉 와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요렇게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도 또 쓸 거 아니야. 이쪽에서 안쪽에서 쓸 거니까 요렇게 하나까지 떼놓으면 그쵸? 떼놓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제 이 원이 그려지면 정리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트림 여기 있는 요건 이렇게 잘린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정리되면 트림 자, 얘는 이렇게 잘릴 건데요. 자, 그리고 이 안쪽은 수문선으로 바뀌어야죠. 왜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이 안쪽에 있는 건 얘에 가려져서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T 엔터. 자, 얘랑 얘 사이에서 여기는 자르고 라인. 자, 여기서 그리고 여기도 중간점에 가까운 데 있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럴 때는 라인 여기서 끝점을 잡고 저 오선에 기어뜨는 거를 여러분들 되게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권장하는 건 이제 CST 2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실수를 오스냅에 의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주는 게 좋다? 중간점을 끄고 쓰시는 게 좋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중간점이 섞여 있어도 거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저 오스냅 기호 뜨는 걸 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더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실수를 줄이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요 부분이 결정났으니까 여기가 수문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는 수정 점에서 끊기 선택하고 이 점에서 끊어. 그 다음에 MA. 자, 여기서 예수문선이고, 이거. 여기서 예수문선이고, 예수문선이야. 이렇게 정리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선은 delete. 필요 없어. 자, 그럼 이제 이쪽 정리됐고, 그쵸? 이쪽으로 다시 와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탕 잘리는 순간 뭐가 생겨요? 얘하고 이모소리.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선생님, 아까 그러면 얘하고 이모소리 안 그렸는데요. 이모소리는 선이 아니에요. 점이지. 이모소리가 뭐예요? 아까 확인했었죠. 쭉 해서 쭉 가면 나오는 그렇죠. 얘가 경사를 치고 요 바닥을 땅 쳤기 때문에 여기는 점이에요. 한 점. 그러니까 얘는 그려줄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얘는 그려줘야죠. 얘는 이모소리가 라인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모소리가. 그게 MA. 가려져서 안 보일 테니까. 누구의? 여기 지금 요 튀어나가잖아. 요 부분에 가려져서 안 보일 테니까
스무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부분의 높이가 여기서 결정이 났죠. 여기서 결정 났네? 갖고 오는 거죠. 자,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 해서 자르고 아씨 여기 연장해야 되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 명령 끝내고 익스텐드 할 거예요? 아니죠. 이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딱 연장해버리는 거죠. 트림 명령 하나로 연장까지 할 수 있어요. 기준이 같은 기준이니까 연장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명령, 우리가 이제 라인 명령 실행을 해도 라인 명령 막 쓰다 보면 막 옵션들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트림 같은 경우는 옵션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절단선 뭐 이렇게 대충 선택하고 나면 옵션들 다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캐드를 학습하실 때는 학원 강사님들이 저기 있는 옵션들을 다 설명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다 설명하는 강사님도 있겠죠. 설명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은 저걸 다 아셔야 돼요. 알아서 몇 번씩 써보고 거기서 내가 이걸 써보니까 좀 작업이 효율성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럼 학원에서 그걸 다 알려줘야지 왜 다 안 알려줘요? 근데 학원은 여러분들 어차피 진도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제한적이고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진도를 빼야 되다 보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네라고 하면 그걸 강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빼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나 수업할 시간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무진도반이라고 해서 뭐 아마 학원에서 그럴 거예요. 거의 1대1 교육 방식에 가깝게 1대1 교육하고 똑같진 않습니다. 가깝게 수업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도가 늦으시면 늦는 사람 진도에 맞춰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진도가 빠르시면 빠른 대로 가르쳐드립니다. 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학원들이 몇몇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일했던 학원도 그런 학원이었어요. 물론 그 학원에서 제가 이제 그만둔 지 꽤 됐으니까 아직까지도 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과정이 일단 강사가 힘들어요. 강사가 겁나게 힘듭니다. 왜냐면 같은 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진도가 다 달라요. 그걸 다 커버해야 돼, 강사 한 명이. 그래서 강사가 쉴 틈이 없어요. 강의 시간 중간에. 일반적으로 그냥 동일 진도를 나가는 수업 같은 경우는 막 설명할 때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 딱 시켜놓고 실습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거의 쉬는 시간에 가깝죠. 물론 그때 강사가 쉬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작업하나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켜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본 일부 강사들은 그 실습 시켜놓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태도긴 한데 어쨌든 뭐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작업하는 건지 보는 거니까 덜 피곤해요. 근데 그 개별 진도식의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계속 이쪽에서 질문하고 저쪽에서 질문하고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설명 끝나면 저쪽에 진도 나가줘야 다른 사람 진도 나가줘야 되고 어떨 때는 동시에 진도를 나가달라는 내가 여러 군데서 와가지고 그게 꼬여가지고 학생들이 약간 피곤한 건 학생들도 기다려야 돼요. 설명을 드리려. 다른 사람 설명하고 있으면 그 중간에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대신에 진도를 개인 성향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국비 과정 이런 거보다 그 개인 맞춤형 진도를 나가주는 그런 과정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건 국비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개인 돈 내야 돼. 왜냐면 국비는 그 국가에서 정한 그 국비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고 무조건 그 시간 안에 동일한 진도를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캐드 배우겠다, 학원 가서 캐드 배우겠다는 학생들한테 국비는 듣지 마라고 얘기해요. 돈적으로, 금액적으로 여러분들은 세이브가 될 수는 있는데 국비는 진짜 복불복입니다. 내가 좀 재능이 뛰어나고 수업을 빨리 이해한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국비가. 난 이 진도 맞추기 어려운데? 진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안 돼요. 거기서 좌절감만 느껴요. 그래서 원래 교육이라는 건 맞춤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개인에 맞춤. 왜냐면 사람은 100이면 100명 다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이건 특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사의 강의 스타일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은 학생들도 제 스타일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되게 수업을 잘 따라와요. 근데 제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한테 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강사는 무조건 그 클래스에 한두 명한테는 욕먹을 각오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 그 두 사람은 저하고 안 맞다기보다는, 아니, 저하고, 제가 잘못했다? 그 학생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하고 그 학생하고의 성향하고 안 맞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된 학생들은 재빨리 학원을 환불을 하고 다른 학원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다른 강사를 찾아가야 돼요. 왜냐면 다른 학원 강사를 찾아가시면 그 스타일이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강사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학원에서 이 강사님하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돼. 라고 하면 다른 데를 알아보세요. 다른 강사님들을. 무조건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는 학원 욕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죠. 캐드라는 건 어떤 습관이나 작업 그리고 교정 같은 게 필요한데 그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걸 강사가 직접 봐야 돼요. 눈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정이 되려면 학원을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의 말로 난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렇게 질문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캐들은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교육기관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라. 라는 거. 해보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쪽 형상도 다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다 정리됐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안쪽에 구멍 뚫어주고 그다음에 그 위에 막혀 있는 거 여기 살짝 여기 14mm 폭으로 막혀 있는 거 저 부분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일단 구멍은 이제 반지름이 46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클 여기 중간점 잡고 그쵸? 여기도 조심하셔야겠네요. 여기 살짝 올라오면 중간점이 또 있죠. 여기서 45가 아니라 46이네요. 저 요새 5를 6으로 잘못 보는 경우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수할 뻔했네요. 46 이렇게 해서 딱 그려주고 이제 여기 정리가 되면 트림 해가지고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구멍이 뚫리면서 발생되는 이제 모서리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원기둥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요 4번점일 거예요. 4번점이 이렇게 오는 거죠. 와서 땅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원하고 이 선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 그렇죠? 이 모서리가 땅 MA.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야죠. 왜 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 반대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미러 MI.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넘겨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수직선을 그려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트림? 빵! 네, 잘리죠. 그리고 여기 확대해 보면 파고들거나 선이 파고들거나 튀어나간 부분이 없다. 여기도 끝단이 딱 맞는다. 선생님 어차피 이거 확인하려고 이 선 다시 그릴 거면 그냥 따와가지고 그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미러를 쓰기는 했어요. 제가 미러를 쓴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저런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해를 해라 라는 관점에서 저는 수업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 작도하실 때는 반대쪽하고 똑같이 따와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요 근래 이제 재밌는 거 봤는데 누가 이 유튜브에 쇼츠 같은 거 올려가지고 절반만 그려놓고 이제 미러 하는 거를 보면 다 그리지 않아 막 그런 식으로 그게 엄청난 스킬인 양 그렇게 올렸는데 실제로 실무에서 설계를 해보잖아요. 미러 잘 안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러를 쓰는 상황은 그 미러를 쓸 때의 이득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미러를 써요. 그 미러를 썼을 때 이득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 그러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되는 거는 미러를 써서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거든요. 업무가 확 줄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를 반대쪽에 똑같이 넣어야 된다.
이제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서는 이제 탭, 나사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여러 가지를 그려야 되잖아요. 안쪽에 이제, 나사 구멍, 드릴 구멍하고, 그 다음에, 골지름하고 이런 것들을 주고 거기에 이제 불완전 나사 뭐 사선으로 표현해준 거 이런 거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일일이 그리려고 그러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나사를 통째로 미러를 시킨다. 이런 건 하는데, 이런 그냥 선 몇 개, 한두 가닥 뭐 이런 것들은 저걸 굳이 미러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걸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효율적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꼭 미러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간단한 거 갖다 그려놓고 이제 미러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스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됐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구멍 뚫린 거 이쪽은 다 됐고 이쪽에서는 이제 뭐예요? 여기 4분이 가야겠죠? 4분. 그리고 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미 여기서 따온 거잖아. 그죠? 따온 거니까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MA.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수문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나머지 뭐예요? 요 위쪽에 이제 요 14mm 폭을 가진 요 마금. 요 마금이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여기가 원래 이렇게 오픈돼 있던 게 뭐예요? 이렇게 막히게 되는 거죠. 여기 올라오면서. 그럼 이제 그 부분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의 높이부터 띄웁시다. 자, 21 옵셋 21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면도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21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21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트림 옵셋 명령 한 번으로. 그쵸? 왜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이제 21 올라와가지고 어떤 단위 하나 생겼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여기서 이제 평면도 기준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주니까 우측면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ESC 다시 옵셋 35 해가지고 방금 올린 이 선을 한 번 또 올리는 거죠. 그럼 여기도 뭐예요? 이 선을 한 번 또 올리는 거. 굳이 따올 필요 없어요. 안 따오고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한 거 말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 만약에 이렇다 옵셋하고 21을 하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ESC 누른 다음에 다시 옵셋 21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어요? 라는 거 질문하시면 일단 숫자를 2번 입력했다. 값을 2번 입력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2번 입력을 하면 물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실수 없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사람은 분명히 실수를 하는 생명체예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여기 21을 했는데 실수로 여기 31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22를 할 수도 있어요. 순간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실수하는 건 평상시에 잘하는데 뭔가 그 타이밍에 뭔가 컨디션이라든가 뭔가 안 맞아가지고 실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리 없어요.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수라는 건 그럴 리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값은 한 번 입력했을 때 동시에 처리가 가능해야 돼. 똑같은 값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간격 띄울 때도 100일 그걸 띄울 때 그 명령 한 번에서 다 처리를 했잖아요. 여기까지. 그걸 한 번 입력한 걸로 다 똑같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거니까 값이 바뀔 일이 없어. 그 처리 내에. 물론 최초에 읽은 값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중간에 잘못 읽는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옵셋 21 해가지고 한 번에 땅 요거 중간에 값을 바꿔 입력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옵셋 35 땅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기 정리가 되는 건 트림 여기서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건 여기서 이제 하나로 합쳐지니까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합쳐지고 이쪽은 이제 수분선으로 표현될 거니까 이쪽도 수분선으로 표현될 거니까 수정 점에서 끊기 땅
다시 한번 땅, 땅.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항상 할 때 여기서 트림으로 자르고, 라인으로 이어도 돼요. 이제 어차피 점에서 끊기를 2번 하는 거는 트림으로 자르는 거랑 그렇게 효율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MA 수문선, 수문선, 수문선이 돼요. 왜냐면 얘 구멍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여기서 형상이 막히고 요 형상에 여기는 가려지고 요 형상에 여기는 가려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정리하면 얘는 전부 다 뭐예요? 요 안쪽에 있죠. 요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으니까 이선이든 뭐예요? 다 MA 수문선이 되고, 그 다음에 트림 여기서 얘 위쪽은 이제 합쳐지니까 얘가 끊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를 합쳐지니까 얘가 끊기고.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형상이 합쳐진 거니까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보면 안 보고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꼭 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도면 해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나온 정보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저건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 근데 그 대부분 학생들은, 강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걸 보고 똑같이 맞춰라.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저기 옆에 있는 그림을 베껴 그릴 수 있는 거.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베껴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다 써먹어?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격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격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 기술이 익혀지고 나면 자격시험은 지금 문제 이렇게 쉽게 안 내고 진짜 어려운 거 갖다 줘도 제가 얘기했지만 실무에서 투상의 난이도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지금 이 자격시험에서만 유일하게 난이도가 높네, 낮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지. 투상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예전에 진짜 제일 어렵다라는 CAT 2급 문제가 나와도 걔는 난이도가 없어요. 얘랑 똑같은 거야. 지금 나오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어느 실무에서 투상의 난이도를 얘기를 해요. 그릴 수 있어? 없어?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개념을 자꾸 이 캐드 교육 쪽에서 자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요 높이까지 올라온 게 이제 어느 정도 두께로 있냐? 그럼 여기 써 있죠. 14.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싹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하겠죠. 옵셋 14.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트림. 자, 이 원을 가지고 엔터 자르고 잘라요. 그렇죠? 혹시 여기 안 잘리시는 분들은 뭐예요? 모서리 2가 연장으로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연장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아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자르는 것도 자르면 여기 홀을 다시 그려야죠. 그러면 그거는 저는 그러기 싫으니까 수정해서 점에서 끊기해서 선택하고 요점 찍고 엔터 선택하고 요점 찍고 그 다음에 MA 수문선 속성을 그대로 붙여주면 돼. 그러면 이제 튀어나온 부분 이 튀어나온 부분에 이 두께가 결정이 났으니까 이 두께가 결정이 나면 라인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 모서리 이게 어디까지 저게 요 밑에까지 파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MA 자, 얘는 수문선이 될 거고 얘가 파고 들어오는 순간 요 윗단은 여기가 다 합쳐져요. 합쳐지기 때문에 트림 얘 기준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형상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지금도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죠. 선생님 그거 방금 전거 외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외우지 않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암기예요. 저는 암기는 못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고
어떤 원인이 어떤 작용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와. 이게 증명이 돼야지 저도 외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건축이에요. 제가 캐드를 하는데 건축을 못해요. 왜 못하냐? 건축은 여러분들 건축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벽체라든가 아니면 창문이라든가 그 형식들을 다 외워야 되죠. 그거는 원인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이즈를 정한 거예요. 그럼 전 그걸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외워야 되는데? 내가 왜 외워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승질이 나가지고 못해요. 안 외워지. 저도 되게 멍청해요. 멍청해. 암기하라 그러면 죽어라고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요. 원인과 결과가 너무 명확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단이 생겼으니까 결국 이원하고 얘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가 존재라고 이원하고 얘가 만나는 요 모서리가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거 잘못 찍었다. 여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뭐가 이상하다 그랬어.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 모서리 이 모서리를 따와야지. 이 모서리 따오고 그다음에 요 하부 쪽에 요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두께만큼 파고 들었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원하고 임원하고 정확히 말하면 얘죠. 얘하고 얘가 만나는 이 모서리가 생기는 거예요. 얘도 어떻게 해요? 얘도 이렇게 해서 갖고 와야지. 그거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A. 자, 보시면 얘 다 수문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싹 이건 이제 지워주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반대쪽은 원에 이렇게 자른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예요? 대칭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밀어. 기하학적 성질을 이해한다면 미러로 이렇게 처리가 끝난다. 이제 위쪽은 요 돌출된 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끝나고 아래쪽은 요만큼 파고 들어온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제가 이걸 보지 않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도면을 해독한다는 건 이런 거죠. 저는 이미 여기서 제가 읽어드린 수치와 보여준 형태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미 이 형태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AT 2급 시험을 응시하러 가시는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땐 최소 조건으로 최소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정보가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제공되고 있는 도면의 형태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그릴 수 있다. 이게 선 종류가 뭐가 될지도 알 수 있고 그 형상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게 돼야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다? 투상이라는 게 되는 거다. 투상이 돼야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도면의 해독이 되는 거다. 도면을 가지고 일하는 직종인데 남이 그린 도면을 보고 그 도면 자체가 해독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생긴 형상인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사람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CAT 2급에서 다루는 건 회사 가서 배워야 될 고급 스킬이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일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에요. 최소 조건. 못해도 요건 해야 돼. 전산응용기계도 기능사는 거기에다가 기계라고 하는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한 거잖아요. 이건 그것도 못해. 전공 지식은 없어. 그냥 제도에 대한 지식밖에 없는 거야. 그거보다 훨씬 쉬운 거라고요. 훨씬 저레벨의 거라고. 그러면 얘는 완전 최소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야, 아무리 못해도 내가 아무리 봐줘도 이거는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여기 자격시험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감점에서 60점, 40점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엄청 그것만 해도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40점을 내가 봐주겠다라는 것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투상에서는 실무에서는 봐주는 게 없어요. 틀리면 그냥 그 도면은 나가리야. 갖다 버려야 돼. 자, 그런 시험에서 문제까지 이렇게 쉽게 내주면 어떡합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빠진 거 없나 잘 볼까요? 예,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심선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그러면 LEN DE 5mm 해가지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되고 있는 형상보다 살짝 여기도 살짝 여기도 살짝,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여기도 살짝,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다. 그런데 요번 문제는 진짜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중심선도 2mm 마이너스 2mm 그 까는 거 없죠. 예. 근데 여기 마이너스 2mm 하나 있다, 가상선. LEN DE 마이너스 2mm. 여기는 까야겠네. 요거는 원하고 같은 쭉 이어지는 동일선상에 있는 원이니까. 중심선에서는 없다. 그리고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요 짧은 중심선, 그거 없죠. 네, 그거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중심선 누락할 일은 없다.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봐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문제 너무 쉽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 문제일수록 여러분들 그냥 뭐 어떤 강사님이 알려준 뭐 사각형을 돌려 저 선을 그릴 점을 어떻게 찾아, 뭐 점의 개수를 세,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 형상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을 하는 사람만 결국 그 이해의 경지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다소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상한 정보들이 나도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기술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